최근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만큼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희망을 이야기한 적이 과연 있었겠느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다른 외부의 어떤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 데서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목소리 뭐 점심 안 드시고 오셨어요? 이준석!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우리 이준석 당 대표 후보께서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산을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 오만하고 내로남불의 정권을 분명히 내년에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내년 대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 하에서 우리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이준석 당대표 후보께서 오셨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이준석 당대표하고. 여러분들도 언론에서는 많이 비추고 언론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당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시간 있으시죠? 예. 오늘 시간 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도 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 간담회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정말 오늘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이준석 당 대표 후보를 소개드립니다. 예, 이렇게 울산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을 만나 뵙게 되니 정말로 반갑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고생을 해왔습니다. 2017년 그 탄핵의 그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방황이라는 것이 4년이 넘게 지속되었고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지나서야 겨우 우리가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떨립니다. 오늘 오후에 언론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들이 또 발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많았는데 왜 특별히 떨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연설을 하면서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당이 대선을 위해서 넘어야 할 한 관문 중에 하나인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당원분들께 주제넘게도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약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많은 대선 주자들과 함께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당원분들께서 또는 우리 지지층에서 어린 놈의 오만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당원들의 결의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기대하고 또 아직까지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치렀던 선거에서 조금씩 감지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때 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구도나 아니면은 이념 구도상에서 저희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저희는 영남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었고 영남 몰표에 충청 강원권 선전, 수도권 선전을 더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이런 것이 저희의 주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익히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저희가 영남에서 과거와 같은 80% 지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표도 30%씩 나오고 이럽니다. 그렇다면 이념 분할 구도에서 저희가 표를 확 땡겨가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서진 정책을 통해서 호남 지역의 표를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했고 저희 실수 때문에 과거 발언들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얻어오는 데는 아직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것은 기존의 50대, 60대 이상 전통적 지지층에 20대, 30대라는 새로운 지지층이 편입되어서 세대 구도 하에서는 저희가 선거를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요, 이 50대,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층이 가진 생각과 이 젊은 세대가 가진 생각은 애초에 철학부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국이라는 그 단어 하에서 개인도 희생할 수 있고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행복보다는 그걸 우선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전통적 보수라면은 지금의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보수,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조합을 저희가 계속 이끌어내야만 앞으로 저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통분모를 끝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30 메시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 때 저희가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했고요. 젊은 세대는 저희가 낸 공정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0대, 60대 남성보다 20대 남성들이 더 많은 지지를 저에게 몰아줬다는 것을. 저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지속되어야만 저희가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다시 일궈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제 역할이 있다 생각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보수가 새로운 지지층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분들이 한 번 표를 던졌으나 젊은 세대가 계속 우리를 믿고 표를 던질 수 있을지,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공정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사회가 발전이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다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버티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지금 보십시오. 저도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떻게 외교를 해가지고 국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물건 하나 안 팔아온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선 뒤로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팔아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해외에 대통령이 갔다 오면은 경제사절단이 같이 가고 우리나라에 몇십 조씩 하는 원전 팔아오고 대규모로 물건 팔아오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해외 방문 성과로 보도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대통령 가셔가지고 뭐였습니까? 오히려 미국에다가 우리 돈 4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걸 방미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는 좌절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성장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갈라치기를 약속합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표가 많은 쪽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가져갈 걸 너희에게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쪽 성별이 유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표를 갈라치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갈라치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장을 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공정의 문제, 저희도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우리 산업화를 어떤 보수 정당이라 한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해법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에 성공했었던 울산이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공업이 살아있고 일자리가 살아있는 울산이라고 하지만은 다가오는 변화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은 산업이 쇠퇴해가는 다른 지방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결론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울산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를 보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한 대 주문했습니다. 전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량이라는 것이 내연기관차가 전동화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전기자동차가 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어갈수록 어쩌면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부가가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팔던 차가 가전제품까지 되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빈자리 또는 그 빈 일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면은 저는 또 울산 시민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밑에서 울산에서 유니스 출신의 기술 창업에 매진하는 젊은 창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를 더 놀아보자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대표 산업을 만드는 것에 저희 국민의힘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대구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항상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고 있는 어쩌면 그 시련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도 안절부절일 겁니다. 참 운명이라는 것이 기구하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제 생일이 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생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적인 감정인 것이고, 다만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은 저에게는 공적인 책임과 주어집니다. 보수 진영을 이끌어서 대선에 승리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그런 공적인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마움은 앞으로 개인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갚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하기도 했지만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키웠기 때문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상황이 오면은 그분이 그래도 이준석이를 발탁한 거는 아주 잘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제 개인으로서의 아주 작은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개인적인 목표들이 하나 있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지난 4년 동안 받았던 오해와 그리고 고통을 기억하신다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탄핵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고 하지만은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농단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촌철살인 같은 비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반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 생각을 넘어서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구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을 강하게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던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문재인 정부가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최일선에 나서서 맞서 싸운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우리 당에 맞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의 포용된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다른 당의 대표이긴 하시지만은 그분은 과거 진보 진영에 몸담으면서 사사건건 저희 보수 진영에 대해 가지고 아픈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에는 탄핵 때도 주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만약에 있는 당이 우리 당과 합당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립하다가 물러나셨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와 함께 다시 문재인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포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수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나중에 정권을 창출하는 것에 앞장서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낸 공약들 아마 여러분 가정마다 그 우편물로 아마 도달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다른 후보자분들처럼 제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디자인해서 예쁘게 넣을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4페이지의 편지 속에 담고 싶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당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때 그리고 더 젊은 사람을 수용할 때 어떻게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해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믿고 들어올 수 있겠냐에 대한 제 고민의 집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까지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시고 노력해오신 당원들의 그런 어떤 동의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출마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격시험을 치르겠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체계적인 당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을 당원들이 보유했다는 것을 우리 당이 인정해 줄 수 있다면은 실제 선거에 나갔을 때 국민들이 더 강한 지지 성향으로 우리를 밀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저 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초적으로 이러이러한 능력들은 갖췄다고 하더라. 어차피 민주당 사람도 잘 모르고 저 당 사람도 잘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저 당은 그래도 엄격하게 검증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에 저 당 한번 믿어보자. 만약에 이 제도가 정확하게 정착되고 실제로 많은 당원들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통과했을 때 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20대, 30대는 컴퓨터도 쓸 줄 알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60대, 70대 된 우리 당원들은 그런 공부를 할 기회가 안 됐었는데 불리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바로 발표하겠지만은 이미 우리 당에 역량 있는 많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직자분들이 당원 교육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유권자라면 좀 감동할 겁니다.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나 컴퓨터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전통적 당원 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원이라면은 유권자가 들었을 때 감동일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을 것이고요. 이 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1등부터 10등을 가려서 공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당원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것이고요. 만약에 처음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우리 당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당원들에게. 그래서 정기적인 시험에서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리 당의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변화하겠다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요. 제가 아마 충분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